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매매 시장은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세 시장은 아직도 불안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발표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현재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5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요. 또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69주째 상승하면서 말 그대로 전세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현 정부의 계획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은 어떠신가요?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부동산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 부동산 시장의 흐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토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토지 점용허가 그리고 토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토지 투자의 고수들은 주식의 고수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비싼 값에 팔듯 저평가된 땅에 주목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국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어란 쉽게 말해 논도랑을 말합니다. 국어는 대개 논에 붙어 있는데요. 국어는 국가 소유로 경매 대상은 아니지만 폐국어 부지의 경우 양여나 매각을 통해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데요. 개발하려는 토지와 도로가 국어로 인해 떨어져 있는 경우 점용 허가를 받아 진입도로를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국어 점용 허가 또는 목적의 사용 승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투자자가 활용하는 토지의 가치 상승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토지의 지목, 용도, 형질을 변경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종류를, 용도란 건축법에 의거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야의 흙을 깎아 평지로 만드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땅의 지목, 형질, 용도가 변경되면
토지의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국어 점용 허가와 토지의 지목, 경질, 용도 변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고 그리고 지난 방송에 나간 내용의 유튜브를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현격하게 주택에 대한 이슈를 했을 때와 토지에 대한 이슈를 했을 때 조회수가 좀 작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현재 지금 혼란한 전세난 제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명확해지는 어떤 정책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현 시간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근본,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토지 시장의 이해가 주택 시장에 있어의 가격 흐름까지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어떤 기본 베이스부터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토지 점용허가, 그냥 토지에 있어서 점용허가 무슨 허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토지 투자를 하실 때, 토지 개발을 하실 때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내가 좀 더 넓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돈 주고 제대로 된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 초기 매수 자금을 적게 들여서 내가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토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모든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토지 점용허가. 토지 점용허가에는 우리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어도 있고요, 하천도 있고 도로 점용도 있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국어의 점용허가를 말씀드릴 텐데요. 국어와 도로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도로가 있는데 토지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나라 땅인 국어를 밟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입도로, 지적도상에서는 맹지지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국어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 개발 행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도로와 붙어 있는 국어, 그리고 내 땅, 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활용을 했을 때에 다리를 놓았을 때 국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넓이로 놔야 되는지, 또 농촌 마을에 갔을 때 집 가옥들이 있는 상황에서 앞쪽에 조그만 또랑이라고 하죠. 하천이 흐르고 있을 때 그 다리를 놓고 집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 모두가 국어 점용허가를 받은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손쉽게 도로가 있고요, 국어가 있습니다. 토지가 1, 2, 3이 있는 상태에서 지적도상의 맹지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내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국어에 대한 부분을 국어 점용허가를 허가를 받은 후에 복귀공사 후 그리고 본 토지의 건축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국어 점용허가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도로 사용 및 국어 점용, 사용의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까지 껴져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가격이 총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라고 했을 경우엔 도로 사용 점용이나 아니면 국어 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면서 내가 도로로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징수가 되고요. 점용허가 기준으로는 도로는 10년 허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국어는 5년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또 연장도 가능하죠. 자, 점용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도로 사용의 경우에는 주택은 인접 토지 가격 공시가의 0.02%가 적용이 되고요. 주차장 진입로 같은 경우는 0.02, 그리고 국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년 토지 가격의 0.05, 공유수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접 토지 가격의 0.005가 사용료로 부과가 되고요. 자, 도로국어 같은 경우에 공시가가 없는 경우에 인접 토지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내 토지가 맹지지만 길이 없지만 주변에 나라 땅인 국어가 있다. 국어를 점용해서 사용료만 낸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와 그리고 도로, 주차장, 또 내가 활용하고 싶은 전으로 활용하듯이 대한 부분으로 모두가 활용이 가능한 저비용으로 토지에 있어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점용 허가의 성공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본 국어 같은 경우는 도로 점용 허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 노란색 부분이 현 포장도로로 되어 있고요. 지적도상의 도로를 확인해 보면은 좀 더 넓게 이 부분이 도로로 지금 필지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본 토지 세 필지로 상담에 들어왔던 토지인데요. 보시는 대로 토지의 모양새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폭이 좁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저 앞쪽에 주차장 부분을 활용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였는데,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분홍색 앞쪽에 이 나라 토지죠. 국가 소유인 도로에 있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가든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인데, 본인 토지에 있어서는 건축물을 지었고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앞쪽에 이 도로 필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본 건물에 있어서 상가 건물로서의 어떤 주차장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적은 비용으로 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도로 점용 허가의 첫 번째 성공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본 케이스는 국어 점용 허가인데요.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옆쪽으로 국어의 점용 허가를 받아서 좀 더 넓게, 본 토지보다 넓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시킬 수 있는 국어 점용 허가의 두 번째 성공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국어 점용 허가는 내 옆에 국어만 있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보시는 대로 2차 도로가 있고, 어떤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넓게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올렸습니다. 바로 옆쪽에 내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나도 똑같이 점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올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 국어에 대해서 먼저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선행해서 받은 점용 허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지만 내 토지에 대해서도 국어 점용 허가를 활용해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내가 토지를 국어를 활용해서 진입로를 만들거나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꼭 지자체의 매수 전에 확인, 이 국어에서 점용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먼저 확인 후에 토지를 매수하셔야지 추후에 내가 내 땅 토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토지에 있어서 가치 상승, 지목, 형질, 용도 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토지 용도와 지목의 종류인데요. 실제로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으로 지역이 나뉘면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상공로 네 가지로 지역이 나뉩니다.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나뉘면서 전 국토가 도시 지역이 17% 정도, 비도시 지역이 83% 정도가 현재 지금 국토의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한 플러스해서 용도 지역, 구역 등이 있고요. 지목이 토지에 있어서 지목, 어떻게 보면은 그 토지에 있어서의 어떤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8개의 현재 지목이 지정이 되어서 국토국계법에 현재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내 토지를 가지고선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가치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변경이 가능한 경우, 두 번째는 간접, 타의에 의해서 내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투자에 있어서 열의 9분께서는 간접적인,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겠지라는 부분으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운에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첫 번째, 자 보시는 대로 지목, 형질, 용도 변경 중에 지목 변경, 형질 변경은 내가 토지를 매입해서 직접적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공부상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건데요. 전답인 지목을 대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요. 형질 변경 같은 경우에도 절토, 성토, 땅의 모양을 바꾸어서 개발행위에 의해서 바꾸어서 지목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변경입니다. 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에 의해서 개발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직접적인 변경이 가능한 지목 형질 변경 같은 경우에는 임야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첫 번째는 산지 전용,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형질 변경, 토목공사나 부지 조성을 한 다음에 건축물을 올려서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시키는 직접적인 변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변경입니다. 지자체 아니면 국가에서 개발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모든 토지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계법에 의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5년마다 토지에 있어서의 변동폭이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5년마다 토지에 있어서 기본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선 개발 제한 구역이나 아니면 개발 이슈가 있는 인근 토지들, 내가 이 지역의 농림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오고 신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토지가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나 도시 지역의 상업지로 바뀔 것이다라는 어떤 그 기대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금물이다 생각이 들고요. 간접적인 변경과 직접적인 변경이 병행한다고 하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먼저 토지의 투자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변경이 가능한 지목 변경, 형질 변경이 가능한 토지부터 내가 한 단계 건드리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개발 계획에 의해서 내 토지가 속해 있는 주변 토지들이 용도 지역까지 변경된다고 하게 되면 올바른 토지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토지 점용허가 그리고 지목, 형질, 용도 변경을 통한 토지의 가치 상승을 위한 방법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좋은 상가라도 장사가 안 되면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개발할 수 있느냐가 이 가치 형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개발을 하기 위한 활용 방법, 토지 활용 방법 전해드렸고요. 특히나 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토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어서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와 만나서 1:1로 내 이야기 충분히 전해드리고요. 그에 대한 해답도 충분하게 받아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되는 만큼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3067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산 348-1번지를 30년 전에 샀는데요. 전망이 어떨까요? 하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토지 전망 체크해 볼 거고요. 30년 동안 보유한 땅이에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30년 동안 보유하셨는데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올랐는지. 자, 지도를 보시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내촌 IC에서 한 직선거리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로 보입니다. 자, 위성 지도도 좀 한번 볼까요? 자, 위성 지도를 좀 봤는데, 자, 내촌 IC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가 속해 있는 바운다리를 봤을 때, 지역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산악지대로 지금 보여지고요. 고속도로 바로 인근에 지금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용도 지역에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 토지에 있어서 용도 지역을 살펴볼 텐데요. 자,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번지수 나와 있고요. 면적 지목은 임야입니다. 28개 지목 중에 임야로 현재 지금 지목이 되어 있고, 자, 면적은 21,124제곱미터, 약 한 6,000평, 한 7,0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개별 공시가 810원이니까 약 한 2,000원 정도, 2,600원, 500원 정도 평당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고 임업용 산지, 보전산지에 있어서 산림법상 보전산지, 농림지역, 도로가 없는 걸로 맹지로 좀 보여지고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위치나 개별적인 특성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매도나 장기 보유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또한 본토지에서 시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전에 매입하셨는데,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위치가 지금 아까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요. 자, 본토지에 있어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하천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본토지 같은 아까 전에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상으로 봤을 때 인근에 지금 붙어 있었고요. 토지가 도로상으로는 지금 맹지로 보이고요. 주변에 지금 토지의 시세, 최근 한 5년간 시세를 봤을 때 임야가 아니라 지목이 전이고 농림지역이 아니고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의 전이 농지가 한 5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됐고요. 주변에 임야들을 보면 10,000원에서 평당 2만 원 정도.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30년 동안 보유했었지만은 지금 또한 제가 임야의 경사도를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좀 가파릅니다. 자,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21도에서 25도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산지에 있어서는 개발이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이 앞쪽으로는 개발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지금 이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낸다는 게 만만치가 않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30년을 보유했지만 좀 더 보유를 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현 시점에서 매도를 추천드리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아쉬운 마음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이는 토지이네요.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시던지 아니면 지금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만나봅니다. 끝번호 968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7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주를 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현재 실거주 중이신 것 같나요? 매도를 해도 괜찮은 건지 좀 타이밍을 잡아볼까요? 파주 지역하고 김포 신도시 지역의 물건들에서 매도 문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불안하신 거예요. 그간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대로 978세대 2012년도에 준공이 떨어져서 9년 차입니다. 10년 차가 아직 안 됐어요. 자, 보시는 대로 전체 기간을 봤을 때 3억 5천 정도의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4억이에요. 가격이 4억에서 4억 초반대까지 올랐는데 기간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한 5, 6천 올랐습니다. 서울권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있죠. 3호선 운정 연장에 대한 사업, 그리고 GTX-A. 그러나 이 본 아파트들 이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린 거는 비규제 지역에 있어서의 지정의 반사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이 만약에 다시 지정이 되면 같이 지정이 되면 지금 팔고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로 저는 읽혀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현재 가격이 3.5억에서 분양 시에 현재 4억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거래량은 줄 뿐인데 가격적인 하락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워낙 전반적으로 가격이 수도권 내의 아파트에 있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평균 상승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내려갈 확률은 적다. 그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교통호재인 3호선 연장과 그리고 GTX A 노선의 연장 부분이 뒤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9년 차기 때문에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더 가지고 가셔도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이 그래프 가격 상승 탄력 그래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규제 지역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또 상승폭이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지금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좀 느리게 올라가긴 하지만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진단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끝번호 3846번입니다.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산 117-1번지, 또 272-3번지와 부동리의 335-32번지 세 필지를 5년 전에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자, 토지 전망 어떨까요? 일전에 이 지역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온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서해 쪽을 바라봤을 때 맨 위쪽에 1000만 평이 넘는 개발지들이 있습니다. 맨 위쪽에는 지금 송산 그린시티, 중간에는 새만금, 그리고 아래쪽 지금 언급됐던 시청자분이 언급하셨던 지역 솔라시도가 3개의 1000만 평이 넘는 개발지입니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일전에는 지금 현재 대진리라고 했죠. 대진리. 네. 일전에는 그 옆에 있는 상곡리의 토지를 가지고선 제가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름이었어요. 근데 그때의 어떤 내용을 보시고 다시 한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자, 본 토지 위치입니다. 자, 영암, 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일명 솔라시도라고 합니다. 자, 면적만 하더라도 거의 천만 평이 넘어요.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3호 지구가 한 260만 평, 아래쪽에 구성지구가 여기가 600만 평이 넘습니다. 위쪽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130만 평 정도가 되고요. 전체 통틀어서 100만 평이 넘고, 그리고 2006년도부터 06년부터 25년까지 사업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더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때도 보게 되면 예전에도 저희한테 질문했을 때 2015년도, 16년도에 이쪽 일대에 토지를 매입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토지 같은 경우에도 4, 5년, 5, 6년 전이니까 그때 비슷해요. 그러면 본 토지에 있어서 일단은 주변에 대규모 개발지가 들어가는 토지 인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 미래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개별적인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에 있어서 자, 대진리 272-3번지로 일단은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목이 전이고요. 농지입니다. 농지고요. 385제곱미터. 그리고 제곱미터당 22,700원이니까 거의 한 75,000원 꼴의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고요. 바로 지금 전 옆으로 산 117-1번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토지가 지금 매입하신 토지가 붙어 있고 하나 지금 부동리 것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대표 번지로 해서 보겠습니다.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보전관리, 비도시 지역 내의 관리 지역 중에 보전관리 토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런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 있고요. 그러면 본 토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지금 2016년도 5월 달에 실거래가로 3,852만 원. 자, 평당 33만 원에 지금 매수한 걸로 나타납니다. 33만 원. 자, 본 토지 같은 33만 원에 지금 매수를 했는데요. 자, 이거 단가로 좀 볼까요? 단가로 좀 보면 나오네요. 33만 원. 자, 주변의 토지를 보게 되면은 2018년도 33만 원, 최근에는 10만 원까지 가격이 지금 들쑥달쑥합니다. 근데 본 토지에 있어서 매도 시점을 잡는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5년 전에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초기 매수 금액이 컸어요. 좀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토지들이 제가 볼 때는 주변 거래가를 보면 20만 원 이내에 또 10만 원대 초반에 매수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가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2020년 현 시점에서 이 가격에 도달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가 매수한 가격과 비슷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손절매를 하고 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기다릴 것이냐라고 말씀을 여쭤보신다면 일단은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1,000만 평이 넘는 또 구성지구 같은 600만 평이 넘는 개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가져오신 만큼 좀 더 보유하시는 게 급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맞는 전략이다. 특히 토지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따른 성공에 대한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져가시는 부분이 맞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솔라시도 그 주변에 대규모 개발지 바로 옆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금액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부분 눈여겨보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끝번호 439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현재 의정부 밀락지구 한 주택을 본인 명의로 거주하고 있고요. 5년 전에 노원 상계 11단지를 재건축을 바라보고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하고
하고 현재는 전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21년 4월에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요. 자, 질문입니다. 공동 명의로 한 명만 주소 이전을 하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공동 명의를 와이프 명의로 이전을 한 후에 와이프만 거주 요건을 2년 충족을 하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 주셨네요. 결국에는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요건이 이제 궁금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의정부 밀락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상계 11단지 두 채 보유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우리 그 앵커님이 얘기할 때 지금 쭉 적어봤는데요. 자, 주택, 토지를 했지만 주택에 대한 부분, 특히 재건축, 본 내용 같은 경우에 6.17 대책입니다. 6.17 대책. 6.17 대책에서 자, 재건축,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2020년도 12월 후에 조합 설립 신청 분부터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면 실거주 2년에 대한 요건을 채워라 라는 부분이 6.17 대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아직 안 됐어요. 12월 정도에 올 연말쯤 개정이 돼서 본 내용이 실행이 될 텐데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 본 내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최근에 특히 장기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아파트 등록을 시켜놓고 임대를 내놨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2년을 거주하느냐. 또 지방이나 근무지를 해외에서 근무했는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사느냐라는 것 때문에 예외 조항이 나올 정도입니다. 예외 조항이. 자, 본 내용을 들어가서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공동명의. 현재 지금 아까 상계 11단지라고 했죠. 상계 11단지 현재 지금 재건축 진행 사항이 안전진단, 예비 안전진단 동의서 접수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 20년 12월 이후에 조합 설립 신청이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는. 그러면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죠. 근데 부부 공동명의야.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둘 중에 한 명만 가가지고 주소 이전해가지고 거주하면 되느냐?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와이프로 명의를 이전시킨 다음에 와이프가 그쪽으로 전세가 지금 끝난다고 했죠. 위장전입이 아니라 실거주로 가야 돼요. 위장전입은 제가 볼 때는 국세청에서 국토부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주가 돼야 된다. 그거는 기본 베이스에 깔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남편 명의를 부부 와이프 명의로 간 다음에 와이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2년 정도 거주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유권 해석이나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올 12월 달에 좀 봐야 되고요. 자, 본 내용과 좀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전세대원이 거주를 해야지만 거주 요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상이하죠. 1세대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본 재건축 실거주 2년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지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올 12월 달에 도정법에 대한 개정이 되고 또 예외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좀 더 구체화됐을 때 한 번 더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참 복잡한 질문을 주신 거네요. 이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부분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한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토지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재건축까지 질문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요, 전문가님 직접 만나서 1대1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대1 맞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으로 떠납니다.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세대 주택, 빌라를 투자를 할 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소개했을 때는 항상 3도심의 물건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되도록이면 좀 더 안정적인 부동산이라는 게 자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역으로 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개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최근에 서초도 서초구에서 양재 택지 개발에 대한 공문이 한번 또 나왔습니다. 며칠 전인데 그 내용에 좀 해당되는 물건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고요. 개포동 재건축 단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자, 전용 면적은 31.74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9.11제곱미터, 한 12평 정도가 되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투룸 구조. 자, 16년도 7월 달에 준공이 완료됐고 현재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에 월 45만 원의 월세 임대 중으로 2021년도 4월 달, 내년 4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한 6개월 남았습니다. 자, 본 물건에 있어서는 임대 만기 후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 전체적인 매매가에 대비해서 3억 2천까지 보증 전세가 가능하리라 예상이 되고요. 전세를 주는 투자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실거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3억 5,4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개포동 다세대 주택의 개요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양재 시민의 숲역과 가깝고요. 2016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립니다. 자,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강남구도 3도심이죠. 그만큼 입지라든지 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가격이 싸다고 외곽으로 갈 것보다는 좀 더 중심으로, 어려울 시기일수록 중심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부동산의 철학입니다. 자, 입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물건 주변으로 말씀드린 대로 신분당선 역사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3호선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또 앞에 양재대로 양재 IC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주변에 양재 시민의 숲, 대형 마트들이 있고 대기업 사옥과 그리고 구룡산을 품고 있는, 또 자연을 함께할 수 있는 개포동 단지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본 물건 인근으로 개포동 재건축 단지들이 현재 입주와 그리고 현재 지금 시공 중, 아니면 현재 지금 진행 중의 재건축 단지들이 즐비하게 있고요. 건너편 쪽으로 보시면은 구룡마을 개발 지역과 또한 양재 IC, 강남대로를 넘어서 보시면은 양재 우면 R&D 특구가 지금 본 물건 바로 앞까지 이 지역에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개포주공에 있어서의 어떤 재건축 개발 압력, 그리고 양재 우면 R&D 특구의 개발 압력이 가운데 양쪽에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개포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여러 학군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전세 보증금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 월세까지도 대기 수요가 있는 부분의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권 직장인, 양재 우면 R&D 특구의 직장인들, 또 재건축 이주 수요, 판교 직장인들의 배우 수요가, 그리고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며칠 전에 이번 주 초반에 나왔던 지금 양재 택지 개발에 대한 부분이 본 물건 바로 앞쪽에 지역특화 혁신권역 2권역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자, 또한 보시는 대로 개발 호재입니다. 교통 호재입니다. 현재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전철역이 없습니다. 근데 향후 지금 위례 과천 위례선이 지금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포동 구룡초교나 그 위쪽에 구룡역이 들어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두 지역 중에 역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본 물건에 있어서 좀 더 역세권, 개포동에도 역이 들어와 있는 역세권의 지역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개포동 다세대 주택의 입지와 개발 호재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역시는 역시다. 역시 강남구죠. 입지와 호재, 부족함 없는 부분들 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건물과 가격까지 한번 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16년도 7월 달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자, 양재 우면 특구에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의 외관을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시는 대로 엘리베이터, CCTV, 옥상 정원까지 모두 완비되어 있는 본 건물의 특징을 보고 계시고요.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3룸이 아니라 2룸입니다. 2룸의 물건이고요. 자, 2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시스템 에어컨 및 냉장고 등 풀옵션으로 모두 되어 있고 주방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가격입니다. 자, 개포동 다세대주택 현재 지금 월세 임차가 맞춰져 있는 내년 4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으로서 내년 4월 이후에는 전세로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실거주가 가능한 물건의 가격 분석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3억 5,400이고요. 내년 4월 달에 전세로 전환시켰을 때는 예상 보증금이 3억 2천, 실투자금은 3,4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개포동 다세대 주택의 가격 분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편안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3도심으로 가볼 거고요.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에서 영등포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의 개요 정보입니다. 자,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전용 면적은 23.3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2.76제곱미터입니다. 자,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14세대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자, 2020년도 12월 달, 다다음 달이죠. 현재 지금 외관 건물은 모두가 6층까지 올라가 있어서 한참 지금 공정률이 한 70%까지 다다라 있는 지금 신축 다세대 주택의 개요 정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투룸 구조로서 3억 2,800만 원을 만나볼 수 있는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의 개요 정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역시나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투룸 구조로 전해드리는데 앞서 강남구 개포동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신축이네요. 그렇죠?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영등포동도 굉장히 입지 괜찮고요. 또 3도심으로서 개발 호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본 건물의 입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바로 2, 4, 5호선 영등포 구청역과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1호선 영등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중공업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인근에 여의도 업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만큼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2030의 어떤 젊은 세대에 있어서 편의시설 부분에 대형 편의시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자, 개발 의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 기능을 할 수 있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3도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개발 의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뉴타운 중심 지역 사업과 그리고 3도시 지정에 따르는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영등포 인근 지역의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등포 지역이 지금 환골탈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호재입니다. 현재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작년도죠. 작년도 9월 달에 착공이 들어간 신안산선이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등포 지역을 지나서 서울역까지 올라가는 신안산선의 교통호재까지 추가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영등포 지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있어서 상습 정체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물포길과 서부 간선도로에 있어서 현재 지하화 사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내년 초반이면 지하 도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원활한 영등포과의 접근성이 보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지하와 위쪽으로는 공원화가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등포 지역에 있어 교통에 있어서 개선, 그리고 주거 여건에 있어 개선까지도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일단 그 건물 특징까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지난주에 지금 공정이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1층부터 6층까지 현재 지금 모두 건물은 외관이 다 올라갔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외부의 어떤 타일 그리고 내부의 공사 인테리어 부분이 남아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준공이 완료될 현재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인근에 본 시공사에서 기존에 2018년도에 지었던 본 건물 인근에 있는 샘플하우스의 모습인데요. 자, 참고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좀 참고 화면으로 띄워봤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상 6층이고요. 14세대 지상 주차장에 있어서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고요. 엘리베이터 등 CCTV 등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완비되는 모습으로 현재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내부의 기역자 주방 투룸 구조로서 그리고 큰 방과 작은 방 모든 시스템 에어컨까지 완비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 다세대 주택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투룸 구조고요. 자, 3억 2,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상 임대가 전세를 활용하시면 2억 9천, 실투 자금은 3억 8천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 시에는 3천에 90, 대출을 활용하시면 1억 6천만 원대의 본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실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등포동이 교통부터 시작해서 편의시설, 학군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조금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개발하고 저것도 개발하고 해서 대표님의 표현대로 환골탈퇴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이곳에서 신축으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이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전문가와 1:1로 나에게 딱 맞는 해결책 가져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고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마트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나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말 그대로 정말 똑똑한 도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이 스마트시티 조기 확산에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스마트시티가 처음으로 지금 도입된 지역이 인천 송도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똑똑하게 변화해 나갈 부동산 시장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